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5,500만 명 이상의 미국 비자 소지자 전원에 대해 비자 취소 또는 추방을 할 만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판매하는 감기약을 갖고 한국에 입국하려다 공항에서 마약 소지로 적발되는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철물점을 운영하는 40대 한인 남성이 450만 달러 상당의 수화물을 취득하고 유통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연방수사국 FBI가 트럼프 전 대통령 1기 행정부의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의 자택을 기밀문서 불법 취급 혐의로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DC 치안 강화를 위해 파견한 주방위군에게 무장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5,500만 명 이상의 미국 비자 소지자 전원에 대해 비자 취소 또는 추방을 할 만한 위법 등 문제점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이미 미국 입국 허가를 받은 사람들조차도 갑자기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AP통신은 국무부를 인용해 미국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들이 비자 소지의 적격인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대상이 될 것이며 부적격자로 드러나면서 비자가 취소되거나 추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들은 모든 비자 소지자들의 소셜미디어 계정, 본국의 법 집행 및 이민 기록, 미국 체류 중에 저지른 미국 법률 위반 사항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국무부는 비자 취소 사유와 관련해 허가 기간을 초과한 체류, 범죄 활동, 공공안전에 대한 위협, 테러 활동 관여, 테러 조직 지원 등의 징후를 찾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는 법 집행이나 출입국 기록, 비자 발급 후 드러난 비자 부적격 요인 등을 포함해 모든 이용 가능한 정보를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지난 6월 학생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여부 결정에 앞서 해당 외국인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새로운 방침은 비자 신청자뿐 아니라 기존의 비자를 발급받은 사람도 검증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비자 소지자에 대한 상시적인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날 경우 해당 인사의 미국 입국을 불허하거나 미국에 이미 체류 중일 경우 추방할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고용시장의 불안 신호와 물가 압력 사이에서 통화 정책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이르면 다음 달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신중히 문을 열어뒀습니다. 파월 의장은 오늘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린 연례 경제정책 심포지움 기조연설에서 실업률과 노동시장 지표가 안정돼 있어 정책 기조 변화를 신중히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책 금리가 여전히 제약적인 수준에 있는 상황에서 경제 전망과 리스크 균형의 변화는 통화정책 조정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연준이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현재 4.25에서 4.5% 수준인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제는 상반기 성장률이 1.2%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둔화된 가운데 고용과 물가라는 상반된 요인들이 정책 결정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최근 고용 시장을 기묘한 균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7월 실업률은 4.2%로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5월에서 7월 신규 고용은 월 평균 3만 5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평균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러한 고용시장의 안정은 사실상 고용 수요와 공급 모두에서 뚜렷한 둔화가 동반된 결과라며 향후 예상보다 더 나쁜 고용 지표가 나올 수 있는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대규모 해고나 실업률 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경고했습니다. 반면 물가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파월 의장은 관세가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고 말하며 이는 단기적일 수 있지만 장기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관세 인상에 따른 가격 상승이 공급망을 통해 천천히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이 지나치게 낙관하지 않도록 경고했습니다. 또 그는 관세로 인한 비용 증가가 임금 인상 압력과 맞물려 장기적인 인플레이션으로 확산될 위험도 존재한다고 분석하면서 이러한 리스크를 면밀히 주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소비자와 기업의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상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일회성 가격 상승이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문제로 번지도록 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판매하는 감기약을 갖고 한국에 입국하려다 공항에서 마약 소지로 적발되는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허용하는 의약품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약품을 한국으로 가져갈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규제 성분을 확인하고 한국식약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소식 전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미국 약을 한국에 가져가다 조사를 받게 됐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70대 한인이 미국 감기약을 갖고 한국을 방문했다 5년간 입국 금지 조치를 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한인도 미국에서 판매하는 감기약 나이키를 소지하고 한국을 방문했다 인천국제공항 검색대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나이킬이 마약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의 반입이 금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조사를 받은 뒤 나이키를 압수당하고 나서야 한국으로 입국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미국과 한국이 입국 시 허용하는 의약품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례들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과 한국을 오가는 한인들은 의약품에 대한 규정을 꼼꼼히 살피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관련 정보는 한국 관세청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으며 의약품 성분이 미국에서는 허용되지만 한국에서는 반입 금지 품목으로 분류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을 한국으로 가져가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 신고를 통해 한국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 감기약 외에 수면제나 다이어트 약품 등도 한국 반입 품목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꼼꼼한 사전 확인이 권고됩니다. 금지 성분이 포함된 품목을 갖고 그대로 한국으로 입국할 경우 벌금형은 물론 최대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하드웨어 스토어를 운영하는 40대 한인 남성이 450만 달러 상당의 작물 취득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작물은 화물 열차와 화물선 등에서 훔친 것입니다. 검찰은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LA 경찰국은 몬테벨로와 헌팅턴 파크에 위치한 DJ 제너럴 툴 앤 와이어를 기반으로 활동해온 대규모 화물 절도 조직을 적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곳에서 발견된 도난 품목에는 다이슨, 밀워키, 디월트, 마키타 등 유명 브랜드의 전동 공구, 전기 자전거, 가전제품 등이 포함됐습니다. 매장의 소유주인 몬테벨로 거주 41세 박도준 씨는 작물 취득 혐의로 체포됐으며 LA 카운티 검찰은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이선 호크먼 LA 카운티 검사장은 박 씨가 저지른 범죄들을 면밀히 평가하고 있으며 수년의 실형이 가능한 혐의들로 기소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수사에서 유니언 퍼시픽 경찰, LA 항만 경찰도 참여해 도난된 화물과 박 씨의 매장 및 온라인 거래를 파악했습니다. 맥도날 국장은 화물 절도는 소매업자, 유통업자, 결국에는 소비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며 공급망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공공안전과 경제 안전성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LAPD는 DJ 제너럴 툴 앤 와이어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이번 사건과 관련된 추가 체포도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앨런 해밀턴 LAPD 부국장은 절도가 시작되는 단계부터 작물을 전달하고 운반하는 모든 과정에 관여한 사람들 모두가 체포 및 기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최근 범죄 조직이 남가주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고가 물품을 훔치기 위한 수법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연방수사국 FBI는 오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일기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존 볼튼 전 보좌관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기밀 문서 불법 취급 혐의에 대한 수사라는 설명이지만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해오던 볼튼 전 보좌관을 향한 정치적 보복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 연방수사국 FBI가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볼턴 전 보좌관이 국가기밀을 불법으로 보유하거나 외부에 공유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의 일환으로 알려졌습니다. FBI 요원들은 오늘 오전 7시경 자택에 들이닥쳤으며 당시 볼턴 전 보좌관의 자택에는 그의 아내로 추정되는 여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까지 볼턴 본인이나 그의 법률 대리인은 압수수색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기밀문서 취급과 관련된 법적 의혹 때문이라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입장을 꾸준히 밝혀온 볼턴 전 보좌관을 겨냥한 정치적 보복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FBI 고위 간부인 캐시 파텔 국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X 계정을 통해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펜 본디 법무장관 역시 이를 공유하며 미국의 안보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 2018년 4월부터 약 1년 반 동안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재직하며 대북 정책과 이란 문제를 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잦은 마찰을 빚어왔으며 결국 2019년 9월 해임됐습니다. 이후 볼튼 전 보좌관은 대표적인 반트럼프 인사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2020년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난 방을 출간해 트럼프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해당 회고록은 당시 국가기밀을 무단으로 공개했다는 논란에 휘말렸고 트럼프 행정부는 볼턴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고록의 내용을 모두 거짓말이라고 반박하며 자신의 해임에 대한 안갚음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집권 2기 이후 민주당 인사들과 그를 공개 비판한 여러 정적들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과 측근들을 겨냥한 수사를 벌였던 검사들과 FBI 요원들을 대거 해임하며 정적에 대한 보복성 추격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DC 치안 강화를 위해 파견한 주 방위군에게 무장을 지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의 비무장 기조를 반복한 것으로 연방 정부가 수도 DC의 강력한 개입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국방부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워싱턴 DC에 배치된 주방위군에게 무기를 휴대하도록 공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치안 강화 정책에 따른 것으로 최근 몇 주간 DC에 파견된 약 2,000명의 주방위군이 무장한 채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지난 14일 육군이 밝힌 내용과는 상반된 내용입니다. 당시 육군은 DC에 배치되는 주방위군의 무기는 무기고에 보관할 것이며 병력은 범법 행위를 한 자들을 체포하는 업무에는 직접 투입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사실상 이를 뒤집는 조치가 내려진 것입니다. 국방부는 합동 태스크포스 임무와 훈련에 맞춰 주 방위군들에게 지급된 무기를 휴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무장 지시의 구체적인 배경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현재 DC에는 공화당이 주도하는 여러 주에서 파견된 병력을 포함해 약 2,000명의 주방위군이 주요 지역에 분산 배치되어 있습니다. 주로 국회의사당, 내셔널몰, 유니언 스테이션 등 관광객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배치돼 군중 통제와 시설 경비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수도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주방위군에 대한 배치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워싱턴 DC의 범죄를 퇴치하기 위해 의회에 20억 달러의 예산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혀 DC를 연방 차원에서 통제하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현지 경찰 통계에 따르면 워싱턴 DC 내 폭력 범죄율은 2023년 일시적으로 급증한 뒤 지난 1년 반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범죄가 확산하고 있다며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국이 외국인 상업용 대형 트럭 운전사들에 대한 취업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미국 도로에서 대형 트랙터와 트레일러를 모는 외국인 운전사들이 늘어나면서 미국인의 생명이 위협을 당하고 있다며 미국인 운전사들의 생계도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인도 국적의 트럭 운전자 하르진더 싱은 플로리다의 한 고속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으며 이 사고로 3명이 숨졌습니다. 싱은 합법적인 체류 자격이 없고 영어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미국 내 상용차 운전자들은 반드시 영어 능력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한국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지정한 곳은 서울시 전체와 경기 수원, 성남 용인, 과천 고양 등 23개 시, 군, 인천 중구 등 7개 자치구입니다. 수도권 가운데 제외된 지역은 경기 양주, 이천, 의정부, 동두천, 양평, 여주, 가평, 연천 등 8곳과 인천 동구, 강화군, 옹진군 등 3곳입니다. 이번에 지정한 토호구역은 이달 26일부터 1년간 효력이 발생합니다. 외국인은 이에 토호구역 내 주택을 구매하려면 해당 시, 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월마트 최고 경영자는 관세가 비용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3분기와 4분기에도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월마트의 2분기 미국 내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 늘었습니다. 글로벌 매출도 1,774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8% 증가해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월마트의 2분기 실적은 이번 주 실적 발표를 한 다른 대형 소매업체들과 대비된다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전했습니다. 타겟의 동일 매장 기준 매출은 1.9% 감소했습니다. 보스턴 로건 국제공항 제트블루 C터미널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남성이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던 승객들 앞에서 옷을 모두 벗고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영상에는 그가 속옷만 입은 채 게이트 앞에서 스트레칭을 했고 바닥에 웅크리고 있다 속옷을 내렸다 올리는 등 이상한 행동을 취했으며 잠시 후 그는 속옷까지 벗고 알몸 상태로 서서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일부 승객들은 놀라 비명을 지르거나 자리를 피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매사추세츠주 경찰은 남성을 제압해 연행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